자, 기초 인문 강의 제2강이 되겠습니다. 이 강은 교재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위에 2번 적용 범위입니다. 첫째, 대상물.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쉽게 해서 어디다 짓습니까? 땅 위에다 짓게 되겠죠? 이 건축물을 짓는 땅을 우리는 건축법에서는 주로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 거기 봅시다. 대지. 그래서 대지가 등장하게 됐는데, 물론 물 위에다 짓는 경우도 있어요. 물 위에다 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대지 위에다 짓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법이 등장을 했다. 뭡니까 거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등장을 했죠. 이게 뭐냐면 옛날 말로 이게 뭐냐면 지적법입니다. 지적법. 옛날에는 지적법,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한번 변신한 다음에 다시 변신해서 이름이 뭐로 변했냐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한 겁니다. 옛날 말로 지적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뭘 얘기하냐면 필지의 개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필지의 개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필지가 뭐냐면, 이 법에 의하면 필지가 뭐냐면 하나의 지번을 갖다가, 이 법에 의하면 필지가 뭐냐 하니까 하나의 지번을, 이게 3이다. 이게 지번이라고 그래요. 지번, 번호 있죠. 지적도 보면 번호 있죠. 지번. 이거 2 이렇게 됐다 치면 이 하나의 지번을 갖다가 경계로서 구분한 거, 이것이 바로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 그러면 요거 필지가 하나죠. 당연하죠. 근데 요것도 하나죠. 당연하죠. 근데 요거는 그럼 필지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요것도 한 개로 최대느냐? 여기서 잘라도 나온 거죠? 이걸 일단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우리가 보통 2-1 이렇게 2-1 이렇게 읽기 쉽겠죠? 그러나 이 법에 의하면 뭐라고 읽어줘야 되냐면 2의 1 이렇게 읽어야 돼요. 법적으로는 2의 1 이렇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 2의 1,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건 단식 지번이고 하나니까 탁구 칠 때 단식, 도이치 뭐죠? 복식이죠? 이건 복식 지번이에요. 이건 단식 지번이에요. 근데 이 복식 지번도 그럼 하나의 대지일까 아닐까? 하나의 필지가 아닐까? 그런 거 봅니다. 이것도 똑같이 필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상 여기는 필지가 모두 몇 개다? 3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필지가 3개인데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상은 어떻게 되냐? 건축법상 대지가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 대지는 몇 개냐면 똑같이 3개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대지의 개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법상의 필지의 개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험지 나올 때 이 법에 의해서 필지가 4개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대지가 몇 개인가? 당연히 4개죠. 시험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오죠. 그럼 뭐가 나오냐? 예외가 나옵니다. 그 예외가 거기 2가지 있어요. 니은 동그라미 A하고 동그라미 B 2가지 예외가 있죠.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여기 2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가지 예외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A는 뭐냐면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둘 이상 필지를 한 개의 대지다. 그 다음에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이것도 한 개의 대지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원래 법 원문에 보면 이 경우가 모두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이 경우는 모두 5가지가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볼 때 5가지 나오는데, 6가지, 5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6가지 중에서 요거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둘 이상 필지를 묶어서 한 개 대지를 본단 말이죠. 그 예가 거기 하나 넣어놨어요. 6개 중에서 하나인데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보니까 여기 이런 거죠. 원래 필지가 몇 개입니까? 필지가 2개죠. 그렇다면 원래 대지도 몇 개여야 되죠? 2개 이어야 되죠? 근데 몇 개로 본다고요? 한 개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외로. 왜 그러냐 하니까 건축물을 여기다 이렇게 양다리에 걸쳐서 지을 때 건물을 양다리 이쪽 저쪽 펼치 이럴 때는 이 전체를 몇 개로 본다고요? 한 개의 대지로 본다. 한 개의 대지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반면에 여기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한 개로 본다? 5가지 경우인데 예를 하나 들으면 이겁니다. 예, 예를 들게요. 거기 농지가 나와, 농지. 농지는 말이죠. 농지는 뭐 하는 게 원칙입니까? 농사 짓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농지는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이 농사를 짓는 거를 농지법상 뭐라 불러주느냐? 농업 경영을 한다. 농업 경영을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농업 경영. 농업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옛날 말로 뭐냐면 도시계획. 여러분들 들어봤죠? 도시계획 그런 말 들어봤죠? 도시계획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도시계획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시점 찍고 구은계획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도시군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도시계획인데 지금은 도시군계획에 의해서 여기 뭐가 생겼다? 도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도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지주의라면 그냥 농사 짓겠어요? 도로가 생겼으니까 뭔가 머리를 좀 쓰겠어요? 머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로가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불도저로 밀고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쫙 메꿔가지고 땅을 돋운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을 갖다가 뭐 창고 같은 거 지어가지고 세주는 거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 이상 필지니까 이건 2개죠. 2개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조건에 적합하죠? 하나 이상은 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개의 일부, 요 일부를 갖다가 몇 개 대지로 본다고 이럴 때는 한 개 대지로 본다. 일부를 한 개 대지로 본다.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농사 안 짓죠. 이게 농사 짓던 걸 농사 안 짓는 걸로 변하는 걸 우리는 농지 전용한다. 농지 전용. 거기 나오죠? 농지 전용. 농지 전용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럴 때는 이렇게 창고 갖다 지을 때는 이걸 몇 개로 본다고요? 대지를? 일부지만 몇 개로 본다? 따로 한 개로 본다. 그것이 바로 이 5가지 중에 예 하나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게 예가 이렇게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거기 동그라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이제 대지 위에다 건물 짓겠죠. 건축물은 첫째 토지에 정착한다. 정착. 여러분들 9월달부터 민법 총칙을 조금 배웠다는데 부동산 개념 좀 배웠는가요? 부동산 배웠는가요? 아직 안 배웠는가 모르겠네. 부동산이면 토지에 정착하는 뭐죠? 공작물이라는 거,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인데 정착이라는 것은 옮겨 다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에 붙어 있는 건데 이 건축물인데 지붕, 과, 기둥 또는 벽. 주의할 것은 지붕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둥이나 벽이 있으면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지 내기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인데 지붕이나 그럼 틀려요. 지붕과예요. 지붕과. 그렇게도 낸 적이 있어요. 지붕이나가 아니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때 이때는 뭐다?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이 있고 말이죠. 지붕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있어도 뭐고요? 건축물이고 지붕이 있고 이렇게 벽이 있어도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면 이게 뭐처럼 생겼죠?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게 뭐? 우리가 정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정자도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건축물인데 이제 예외적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원칙은 건축물인데 왜? 지붕 있고 기둥 있잖아요. 건축물이죠 당연히. 자 이것이 바로 건축물인데 또 있어요 옆에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즉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하에 점포가 있다. 지하 점포다. 지하 점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축물일까요 아닐까요? 지하에 있는 점포, 지하에 있는 장사하는 곳, 점포 건축물이다 아니다. 지하 점포, 지하에 있는 점포 건축물이다. 노원역 밑에 거기 상가, 지하 상가 있죠? 건축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하 창고. 그것도 건축물이다. 거기 그때 다 나오잖아요. 지하 차고도 건축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어서 대상행위는 거기 건축과 동그라미 1번 건축, 동그라미 2번 대선인데 원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원래 대상행위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넣는 겁니다.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넣어놨다. 건축과 대선 넣어놨는데 잠깐 좀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건축,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대상 행위예요. 여기 기초가 되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 2번 대선, 3번은 안 넣어놨어요. 나중에 용도 변경은 나중에 이제 약간 복잡하니까 기본 강의 할 때 해드리려고 안 넣어놨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만 해설한다? 건축과 대선을 해설해 드리는데 주의할 것은 건축 속에 대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축은 건축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건축 속에 대선이 들어간다. 별도 개념이다. 별도 개념이다. 그러니까 대선을 얘기할 때는 따로 대선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건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일단 시험지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이 건축이고 두 번째 잘 나오는 것이 대선인데 요번에 대선 나왔어요. 2017년 대선 나왔습니다. 건축은 원래 해마다 나오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선은 2018년도에 나오는 게 굉장히 높아요. 죄송합니다. 건축은 맨날 나오다가 요번에만 쉬었으니까 2018년도에는 나올 확률이 높아요. 건축에 대해서. 물론 대선도 좀 나올 확률이 있고 대선 요번에 나왔고 자 그러면 건축은 몇 가지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중요하니까 기초에 넣어놨지만 총 몇 가지가 거기 건축이 있습니까? 모두 몇 가지? 5가지가 건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몇 가지냐? 5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뭐뭐가 있느냐? 첫째, 신축이라는 게 있구나. 신축. 두 번째, 증축. 세 번째, 개축. 네 번째, 재축. 다섯 번째, 이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건축이다. 그 뜻입니다. 이 건축에 대선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뜻이고. 그럼 신축부터 얘기합시다. 신축도 건축이니까. 신축은 뭐냐? 빈 땅에다 짓는 거예요. 빈 땅, 나대지에다가 부속 건물 짓는 거. 부속 건물 짓는 것도 신축이고, 주건물 짓는 것도, 주된 건축물 짓는 것도 신축입니다. 둘 다 신축입니다. 빈 땅에다 지을 때. 부속 건물 새로 짓는다. 신축이고, 빈 땅에 주건물 짓는다. 이거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빈 땅인데 주택을 지었어요. 그럼 주된 건물 지었죠? 신축입니다. 근데 빈 땅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창고를 미리 지었어요. 창고. 부속 건물. 이것도 신축입니다. 부속 건물을 짓든 주건물을 짓든 처음 짓는 건 다 신축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 이미 뭐가 있었냐면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는 이미 있었는데 같은 대지 안에다가 이제 진짜 건물, 진짜 주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신축입니다. 창고나 무슨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진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제 주택이나 뭐 큰 건물 지은 겁니다. 이때는 뭐라고? 이건 신축이다. 신축입니다. 이것도 신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미 큰 건물, 주된 건물이 있었어요. 주된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창고를 하나 새로 지은 거예요. 부속 건물을 갖다 이렇게. 이건 뭐고? 이건 중축이에요. 중축. 이 그림과 이 그림을 갖다가 다릅니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축이고 이건 뭐라고요? 증축입니다. 부속 건물, 주된 건물인데다가 부속 건물 지으면 증축이 되는 거예요. 또 중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같은 대지 안에 여기 A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신관, B동을 갖다가 지은 거예요. 우리가 요즘도 병원 같은 데도 신관을 많이 지었죠. 그죠? 신관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병원이 돈 잘 버는가 봐요. 신관을 많이 짓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지었다. 이것도 같은 대지 안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에 속한다고요? 증축이에요. 증축. 1동인데 2동 지었으니까 증축입니다. 신축이 아니에요. 증축입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증축은 뭐냐면 이게 증축이에요. 가장 많이 보는 증축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그림만 봐도 금방 알죠?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게 증축이 제일 많죠.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도 증축으로 봐요.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3층짜리 건물이죠? 근데 건축주가 말이죠. 이걸 갖다가 중간에 딱 막았어요. 이렇게. 졸지가 몇 층으로 변했습니까? 4층으로 변했죠? 4층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닥 면적이 생겼잖아요. 바닥 면적이 생기면 뭐가 늘어나죠? 연면적이 늘어나죠. 아까 연면적 늘어났고 연면적이 늘어나면 용적률 늘어났죠. 그래서 겉으로는 변화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증축이라고 부른다. 그것입니다. 이것도 증축입니다. 그 다음에 개축하고 재축. 개축과 재축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시 짓는 거예요. 다시 축조한다. 다시 짓는 건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입니다. 다시 짓는 겁니다. 다시 축조한다. 다시 짓는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달라요. 개축과 재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과정이 어떻게 다냐니까 개축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철거하고 이건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에서 철거하고 그러니까 이 건축법에서 철거가 나온 건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반면에 재축은 멸실된 거예요. 멸실. 멸실은 인간의 의지가 안 들어가고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자연재해 같은 거. 이걸 멸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축과 재축이 접근하는 건 좀 달라요. 만약에 지진 나서 무너졌어요. 자, 지진 나서 무너져서 다시 짓는다. 지진 나서 무너져서 다시 짓는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예요?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죠? 그럼 멸실이죠. 그럼 요거를 다시 질 때는 개축일까요? 재축일까요? 재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골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새가지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우리 집이 비가 주룩주룩 해서 죽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돈을 보내줘가지고 스스로 무너뜨리고 짓는 거예요. 이건 뭐가 되겠고? 개축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불나서 무너졌다. 이건 뭘까요? 개축일까요? 재축일까요? 재축이 되겠죠? 재축이 되겠죠? 스스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개축, 재축 되려면 공통사항이 또 뭐가 있냐면 종전 범위 내에 돼. 종전 범위.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500이었다, 500제곱미터였다 그러면 다시 지을 때도 500제곱미터 이내 지어야 되지 만약에 700제곱미터를 지어버렸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위가 오버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전 범위 내에서 재야 돼요. 그것이 개축, 재축인데 다만 근데 만약에 짓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말이죠. 원래 단층집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돈을 많이 보내줬어. 그래서 애따가 2층을 줘버린 거예요. 더 크게. 그럼 범위 내요. 범위가 초과된 거예요. 초과됐죠. 이렇게 범위가 초과되면 뭐라고 하냐. 개축이나 재축할 때 범위가 초과되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시험지 잘 나와요. 이때는 신축이다, 증축이다. 요거 범위가 오버돼 버렸어요. 더 크게 줬다고요.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신축이라고 합니다. 신축. 증축이 아닙니다. 신축이에요. 시험 잘 나와요.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라고 합니다. 시험 잘합니다. 증축이 아닙니다. 신축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종전 범위내라고 그랬죠? 옛날 범위내. 이 종전 범위에서 재야 됩니다. 근데 오버되면 신축이 되는데 이 종전 범위가 말이죠. 재축은 이 종전 범위가 말이죠. 종전 범위가 재축은 아주 좀 복잡해요. 그래서 재축만 띄어서 종전 범위를 좀 봐드릴 건데 일단 개축 개념부터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디귿의 개축.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철거하고 인간의 의지에 철거하고 옛날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다. 이게 개축입니다. 만약에 범위가 오버되면 신축된다고 그랬어요. 이때 철거는 어느 정도냐? 괄호 열고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 중 셋 이상이 철거돼야 돼요. 셋 이상이 철거돼야 됩니다.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 이 네 가지 중에서 셋 이상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개축이 된다. 그 뜻입니다. 재축. 재축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자연재해로 이게 무너진 거거든요. 이럴 때 이 종전의 범위가 좀 복잡하죠. A하고 B 두 가지가 있어요. 종전의 범위를 얘기할 때. A.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일 것. 즉, 연면적은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연면적은요, 꼭 옛날 안에서 놀아야 돼요. 만약에 연면적이 오버되면 말이에요, 무조건 신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B. 동수, 충수 높이는 유두리가 있어요. 동수, 충수 높이가 원칙으로는 첫 번째 점박이 종전 규모 이하에 돼요. 그러나 하나가 밑에 동수, 충수 높이가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초과해도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법에 맞을 때는 봐줍니다. 결론. 그래서 이 재축할 때 종전 범위가 되는데 연면적은 절대 유두리가 없습니다. 연면적 합계는. 그러나 동수, 충수 높이는 어느 하나가 조금 오버돼도 봐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동그라미 거기 B번 나오죠? 그 뜻입니다. 근데 연면적 합계는 절대 오버되면 안 돼요. 종전 규모 이하일 것, 연면적 합계는. 이것이 재축인데 재축이 조금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전. 이전은 말이죠.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거 말장난 문제 잘 나요. 말장난 문제. 이전도 뭐에 속한다? 건축에 속한다. 그런데 말장난 문제다. 왜 그런가 보면은 첫째,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 아까 배웠죠? 주요 구조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요 구조부? 6가지가 있다고 했죠? 바지, 보내주기 6가지 있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를 주의하세요. 해체한다, 해체하지 않는다. 그 뼈대를 해체 안 한다. 그냥 골격에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전 그러면 가보니까 세탁소 이전 그러니까 딴 데 가버렸죠? 여기서 이전 그게 아니에요. 다른 대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보니까 같은 대지. 같은 대지래요. 그러니까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대지로 옮겼는데 뭐만 옮겼다? 위치만 살짝 위치만 옮긴 거예요. 같은 대지에서. 그대로 뼈대를 유지하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시험 칠 때 말장난 문제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고. 그럼 틀린 거예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다른 대지 그럼 틀려요. 같은 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제
조립식 건물도 건물이죠, 당연히. 당연히. 근데 그러면 이런 빌딩은 이전이 쉬울까요, 어떨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 목조 건물 같은 거 있죠? 목조 건물 들어가지고 밀어가지고 이렇게 이전 이런 거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그렇지. 무슨 일반 아파트로 또 이전하겠어요? 뭐로 크레인으로 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안 되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텔레비 같은 데서 혹시 본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이전하는 거, 이전하는 거. 예. 그럼 이전은 건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런 얘기예요. 대선은 안 들어가죠. 별개 개념이죠. 올해 대선 나왔어요. 올라갑시다. 3페이지 위에 2번. 여기 2017년도 20회 때 대선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다음 정 대선이다. 틀린 거 골라보거라 해서 다른 거 다 맞게 뭘 틀린 거를 했냐면 거기 지읒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로 해놓고 그때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나오죠. 그런데 시험자 어떻게 했냐면 건축물의 외벽을 살짝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 다음 정 틀린 거 골라라 해놓고 건축물의 외벽 대신에 뭘 집으냐면 내부 안에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재 이렇게 내부라고 살짝 고쳤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내부가 아니라 뭐죠? 외벽이죠? 그렇게. 그게 시험 문제 2017년도 20회 때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다시 또 중요한 거 찍어드립니다. 잘 나오는 거. 기억에 있어서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이렇게 나가는데 그 벽면적이 뭐냐면 내력벽입니다. 그래서 아예 외울 때 그 벽면적 그러지 말고 내력벽 벽면적을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시옷에 시옷 보면 미관지구라고 되어 있죠. 미관. 요걸 시험 칠 때 틀리게 방화지구, 뭐 경관지구, 고도지구 그러면 틀려요. 무슨 지구라고요? 미관지구다. 그런 거. 근데 외부 형태만 변경할 뿐만 아니라 담장을 변경하는 것도 역시 대손이다. 외부 형태뿐만 아니라 담벼락 변경도 미관지구에서는 대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읒했다시피 내부가 아니라 외벽이죠. 외벽이고 끝에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이응에 있어서는 다가구하고 다세대죠. 다가구하고 다세대입니다. 경계비요. 이응에. 근데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아니에요. 거기 뭐하고 관련돼 가지고 동그라미 이응 관련해 가지고 연립주택, 아파트. 여기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경계비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뭐만 들어갑니까? 다가구하고 다세대만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이번에 시문제 나온 겁니다. 맞는 걸로 나왔고 틀린 것은 지읒을 물어봤어. 지읒. 외벽인데 내부 이렇게 살짝 냈습니다. 이어서 용도 변경. 용도 변경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소가 할 텐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주택을 요즘 이렇게 학교 근처나 이런 데서 또 번화가에서는 주택 같은 걸 많이 개조하죠. 용도 변경하잖아요. 주로 뭐로 용도 변경할까요? 주택 같은 거를 이런 데 큰 건물들 가까운 데는 주로 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걸로 많이 개조하잖아요. 그죠? 어쨌간에 뭐 주택을 갖다가 식당으로 또 뭐 식당을 창고로 뭐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는 게 바로 용도 변경입니다. 요즘 식당으로 많이 변경을 해요. 카페 같은 걸로 많이 변경. 그래서 한옥 같은 것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카페가 이쁜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합니다. 식당으로 개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갖다가 창고를 뭐 병원으로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이 바로 용도 변경인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자세히 들어갑니다. 제2절 건축물의 건축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건축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건축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건축 허가의 성질.
허가란 뭐냐? 허가는 거기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손에 관하여 이렇게 나가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건축과 대손은 다른 거구나 알 수 있죠. 따로따로 했으니까. 예에 대해서 일반적 3대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즉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축 허가는 새롭게 어떤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금지했던 걸 해제시켜서 다시 원위치해서 원래 자유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으면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할 수 있던 건데 금지했었어요. 근데 다시 풀어줘가지고 하게 되는 거 본전치기다 생각해요. 본전치기. 그것이 바로 건축허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실력이 올라가면 또 그때 좀 얘기하면 되겠고. 근데 2번 허가권자 이거 요번에 시험문제 나왔어요. 아주 쉽게 나왔어요. 허가권자가 2017년도 시험문제 나왔습니다. 허가권자 이거 나왔습니다. 이건 맨날 강조한 게 나온 거예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노원구에다가 만약에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 뜻이죠. 허가권자한테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가냐면 거기 특별자치시장 원칙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니까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서울특별시 가야 될까요? 보통인 경우입니다. 보통인 경우는 서울특별시 가야 될까요? 노원구청에 가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노원구청에 가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누가 내주느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근데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이 원칙에 나오는 이 특별자치시장 등등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강의할 때는 묶어가지고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고 묶어서 그냥 뭐라 불러도 되냐면은 묶어가지고 그분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강의할 때만 그분들 이렇게 강의할 때만 그분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누구 얘기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만약에 주관시 나왔다. 근데 그분들 그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특별자치시장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구체적으로 특별자치시장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누구 얘기할까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는 따로 특별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특별자치시는 누구냐면 특별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죠. 요거는 세종시를 얘기해요. 세종시.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예요. 두 번째 특별자치도지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제주도. 이건 제주도 맨날 놀러 갔으니까. 제주도 한두 번 안 가본 사람 있어요? 다 갔죠? 아, 이거 음식값 비싸고 좀 그래요. 아주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이해하셨죠? 이겁니다. 얘네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허가권자가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시험문제 나왔어요. 허가권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즉 일반 도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기지만 특별자치도지사는 들어가지만 일반 도지사는 안 됩니다. 또 누구도 안 들어가냐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안 들어가요. 이 두 가지는 허가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시험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2017년도에 도지사가 허가권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거 쉽게 나왔습니다. 허가권자는 도지사는 안 들어가죠. 제주도는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는 들어가지만 일반 도지사는 안 들어가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안 들어가요. 자, 그런데 원칙은 누가 허가 내준다고요? 그분들이 허가 내주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내주는 경우이냐 거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내주는 경우도 있다. 여기 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이고 광역시장은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대구도 광역시죠. 대전도 광역시죠. 또 인천도 광역시죠.
많아요. 근데 울산도 광역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울산도 광역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떡하네? 광역시장인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좀 덩치가 큰 놈들이니까 건물이 작은 걸 지을 때, 큰 걸 지을 때, 큰 거를 지을 때, 큰 거를 지을 때, 어디다 지을 때,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 큰 건물 지을 때 누가 직접 내준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내줍니다. 얼마나 크길래 거기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학교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21층 이상이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증축도 포함해가지고 이럴 때는 누가 직접 내준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내줍니다. 그런데 다만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 건축의 심의 같은 건 이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안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5층짜리 공장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내준다? 안 내줘도 되는 거예요. 공장 같은 거, 창고 같은 거. 또 지방 건축의 심의 같은 거. 그런데 괄호열고 10번 끝에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다. 이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내줘야 돼요. 초고층 건축물은 지방 건축의 심의 거쳐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25층짜리 건물 허가가 나온다면 누가 허가 내줄까요? 서울특별시장입니까? 노원구청장입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연면적이 12만 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이 허가 나온다. 누가 내줄까요?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궁금해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여기 가깝죠? 경기도 의정부시에 만약에 22층짜리 건물 허가 나온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22층짜리 건물 허가 나온다. 누가 허가 내줄까요? 경기도에서? 의정부시장이에요. 왜? 도의사는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의정부시장이 내주는 거예요. 의정부시장이. 다만 그때는 나중에 배웠지만 그럴 때는 의정부시장이 내주긴 내주지만은 경기도지사한테 물어봐요. 사전에 승인받아요. 그러나 도의사는 허권자 아니에요. 뒤에서 승인만 해주지 절대 앞에서 누가 나서고 시장군수가 나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충청남도 천안시에 10만 제곱미터짜리 건물이 허가 나온대요. 누가 허가 내줄까요? 충청남도 도의사예요? 천안시장이에요? 천안시장이에요. 다만 천안시장이 누구한테 승인 없고 충청남도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 얻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충청남도 도의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4페이지 올라가서 허가의 특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뭔 소리냐? 이겁니다. 원래는 허가 받아야 될 건데 뭐 하면은 그냥 신고하면은 뭐 한 걸로 본다?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원래는 허가 받을 건데 신고하면은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여기 본다는 여러분들 본다는 민법 총칙에서 본다 들어봤죠? 추정한다, 본다 들어봤습니까? 추정이 센 거예요? 본다가 센 거예요? 본다가 세죠. 이 본다 그거예요. 간주한다 본다. 근데 이거 신고했으면 말이죠. 신고는 뭐 한 걸 본다고요? 허가 받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신고는 했으면 몇 년 내 공사 시작해야 됩니까? 거기? 몇 년 내? 1년 내 공사 시작하거라. 1년 내 공사 시작하거라. 만약에 1년 내 시작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 거기 1년 할 때 일자 넣는 거 있죠?
이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주관식 단답형. 일자 넣는 거. 너무 쉽게 나왔어요. 1. 이게 답이었어요. 주관식 문제. 1 집어넣는 거. 그런데 거기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연장할 수 있죠?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권자가 정당한 사가 있다. 이때는 1년 보면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1년 보면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대상이 쭉 나와요. 신고하는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은 좀 덩치가 큰 걸까요? 좀 작은 걸까요? 아무래도 작아야 되겠죠? 첫째, 1번. 받음자께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이렇게 85제곱미터 이내일 때. 다만 3층 이상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건축물 몇 면적의 10분의 1 이내일 때만 신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국토법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리지역이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지역인데 여기서 무조건 다 신고는 아니고 이 안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신고한단 말이죠. 이것도 또 막 어렵게 나온 적 있어요. 헷갈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인데 연면적이 180제곱미터고 2층인 건축물입니다. 연면적이 180제곱미터고 2층인 건축물이다. 관리지역인데 신고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연면적이 180이고 2층인 건물입니다. 신고입니까? 아닙니까? 신고다. 둘 다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연면적은 200제곱미터고 연면적은 200제곱미터고 2층짜리 건물입니다.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인데 층수는 2층짜리 건물입니다. 신고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 2층은 되죠? 그런데 둘 다 만족, 이거니까 둘 다 만족을 해줘야 돼요.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그런데 앞에 면적은 200이잖아요. 200은 200 미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아까 했지만 200 이상에 들어가죠? 200은. 그러니까 오버됐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했는지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왔고. 약간 헷갈리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관리적이라 하더라도 뭐 100이고 2층이고 하더라도 원초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거기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기억하고 니은은 원초적으로 안 된다. 어디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 이런 데는 원초적으로 신고 안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니은에 있는 방제지구 같은 거는 애초에 신고 안 됩니다. 다 허가받아야 돼요. 특별히 거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도시계획 같은 거 할 때, 도시 군계획 할 때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 여기는 연립 단지, 여기는 학교 들어서고, 여기는 상가 들어서고 이렇게 있죠. 자세하게 하는 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런 데다 집 지을 때는, 이런 데다 건물 지을 때는 신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가 받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이어서 동그라미 3번. 대선. 대선은 원래 뭐라고 했죠? 자, 대소선은 원칙적으로 뭐였죠? 대선은 원칙적으로 허가받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신고받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대선 아까. 허가받는다고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아까 건축 또는 대선할 때 허가 기능 나왔죠. 그러니까 대선도 원칙적으로는 허가받는 거예요. 허가받는데 다시 와서 4페이지 카운트 한번 다시 와서 뭐 할 때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선은 그거는 신고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선 무조건 다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허가받는 대선도 있고 신고하는 대선도 있는데 특별히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선은 그때는 신고한다. 그 뜻입니다. 원래는 허가였는데. 네, 동그라미 4번. 이건 나중에 기본강의 할 때 하면 되고. 동그라미 5번 갑시다. 소규모 건물. 기업. 연면적기가 얼마 이하일 때 요거는 신고하면 된다고요? 연면적기가
100제곱미터 이하 할 때 신고하면 되고, 두 번째, 높이를 몇 미터 이하 증축할 때 신고하면 되고, 3m 이하 증축할 때 신고하면 되고. 만약에 4m를 높였다. 높이를 4m 높인 거예요. 그러면 신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왜? 3m 이하만 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리얼에 가서, 리얼은 공장입니다. 공장인데 두 가지 다 맞아야 돼요. 층수는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입니다. 층수는 2층 이하이면서도 연면적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건물이죠. 소형 공장이죠. 이럴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공장을. 그다음 미음. 미음은 농산을 명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 작물 재배사, 종묘 비양시설, 한마디로 버섯 같은 거 기른 거 있죠? 축사. 그래서 버섯 기른 데 같은 거, 작물 재배사 같은 거, 뭐 종묘 비양시설, 분재 온실 이런 거, 축사. 이거는 400제곱미터입니다. 400제곱미터. 기준이 400제곱미터 이하고 앞에 창고는 반뚝 잘라서 200제곱미터 이하고. 그렇게만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축사, 작물 재배사 무슨 글자로 끝났어요? 4로 끝났죠? 400 이렇게 외우면 돼요. 축사, 작물 재배사 400 이하. 창고는 반뚝 잘라서 200 외우면 되고. 여기까지가 신고 대상인데 신고 대상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2017년도 쉬었어요.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허가 등의 관련사항, 요건 우리가 쉬었다가 3강에서 5페이지 이하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3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시설교육을 담당하는 김건우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와 아이폰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밴드를 다운 받으셔야 돼요. 다운.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밴드 어플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어플 상단에 이렇게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 잘 보세요. 돋보기예요. 이거를 클릭해서 딱 하죠. 여기 뭐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다 주, 수, 목.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 수, 목 라고 검색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밴드가 나와요. 이 해당 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 수험생본이라는 밴드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수험 생활에 필요한 자료나 또는 정보 공유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밴드예요. 이 공지사항 같은 거 보시죠? 공지사항 이렇게 보여요. 보이죠? 공지사항. 그래서 우리 8월 자료 제공이라고 했죠? 또는 매주 자료 복용이라고 했어요. 매주 자료용 보기를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험생분들께 제공되는 자료인데요. 쭉 내려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 열기와 저장 등이 있어요. 보이시죠? 파일 열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 파일 열기를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는 거 있죠? 자, 지금 현재 이게 문제풀이 50개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두분 잘 안 보이세요. 그렇죠? 안 보시니까 야 이거 이러면 어떠냐라고 싶은데 안 그래요. 자,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그래요. 엄청 잘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응? 그렇다면 이 파일을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시지 마세요. 이 파일은요, 핸드폰에 저장을 하셔가지고요, 컴퓨터로 쫙 옮기세요. 그 다음에 프린터 칙칙 누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자료에서 나가서 쭉 내려보세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내용들이 모바일 학습이라고 있어요. 매일매일 학습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더블보기 탁탁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교수님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업데이트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쭉 푸셨죠? 쭉 내려보는 거예요. 쭉 내려오시면 다른 해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으시죠?
여기 스마일 마크도 쫙쫙 눌러줘요. 스마일 마크, 그죠? 기분 좋으신 분들 댓글도 쓰시고요. 이와 같이 우리 주, 수, 머 밴드에 가입하시면 매일, 매주, 매월 제공되는 아주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해서 좋은 자료를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합격 기원합니다. 화이팅!